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1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1조 원의 R&D와 시설 투자가 집행될 예정으로 삼성전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42만 명의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2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총 판매 대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에 출시된 SUV 라인 신차들의 판매 호조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주값 인상은 3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롯데 주류 등 2위와 3위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기관의 매도세 하락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2,200선에 대한 지지가 이뤄졌고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 속에서 계속해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란 제재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는 66달러를 돌파한 흐름이고 다시 고개를 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도 이 상승 랠리를 막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엇갈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8% 빠진 2201.0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손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1%의 하락으로 44,75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3% 넘는 하락 속에서 7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36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5만 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7% 하락한 757.8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7만 6,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만 4,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6% 넘는 하락 속에서 57만 7,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의 하락으로 5만 9,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황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좀 더불어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2200선 전망 이탈 여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만큼 오늘 좀 간신히 지지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수를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니까 베팅해보라고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조언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어떤 그 특성, 향후 전망까지 제가 전달해드리겠고요. 특히 내일장 전망 코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소보다 더 섬세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오늘장의 전망에서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좋은 기회를 오늘 잘 살리셔서 마무리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시황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1% 넘는 하락을 보였었던 상황이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꽤 세게 나왔었던 상황인데 그리고 전일장과 비교해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6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장중에 이탈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역시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작은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코스피는 기간의 대량 매도 그리고 대형주의 하락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락의 원인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수급상으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었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다 매도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쪽에서 다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하락하는 게 정상이고요. 반대로 다 매수가 나오면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 텍스트로 마련은 안 했는데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무려 4천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수가 빠지면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루에 4천억 이상 매수한 것이 데이터를 보면 작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이 11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24일이니까 무려 5개월 19일 만에 4천억 이상 매수한 겁니다. 이거 단순하게 넘어가기엔 좀 그렇겠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려 5개월 19일 만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하루에 4천억 이상 매수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거고요. 특이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4월 18일과 동일한 일교차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정확하게 39포인트. 4월 18일도 39포인트였고요. 오늘 4월 24일도 39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제 수산주가 이제 급등했는데 좀 단발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실 어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미국이 플러스 마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플러스 출발하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기회가 발생한다. 그동안 하방 구축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6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마감했는데 2200선 가까스로 지지가 됐고요. 놀랍게도 오늘 시가가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부터 배팅하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 났죠. 무조건. 그래서 시가에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를 했다거나 옵션에서 푼 매수했다 그러면 오늘 무조건 수익 났습니다.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 대비로 해서 장중에 밀린 게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일교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풋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았는데 이걸 일봉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2019년 장세 자체를 저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연 때도 밝혀드렸지만 최소 몇 포인트에서 최대 몇 포인트까지 이게 거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200선 종가 기준 이탈은 뭐 어차피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드디어 기회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었죠. 지난주에도 제가 배팅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분명히 좋다 그랬는데 여기서 장대 연봉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바로 그랬어요. 어제도.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다 예측이잖아요. 예측인데 오늘 개인들마저도 엄청나게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제 예측이 아마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건 이따가 제가 이제 그 내일장 전망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집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 이럴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입니다. 코스피의 탄력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 상승이 가속화되거나 하락이 가속화될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커진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원래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전환될 때,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외국인과 기관은 저점에서 강력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 강력 매도하면서 지수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속화되다 보면 결국은 코스닥이 나중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나중에 뒤늦게 추격 매수하고 뒤늦게 추격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마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해요.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2200선 깨고 2150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가속도가 붙어갖고. 아직까지는 2200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단계거든요. 오늘 장중에 깼다가 극적으로 이제 종가로 이제 지지가 됐는데 여기서 결국은 2200선 깰 때까지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2150선이 다시 무너진다. 그럼 그때 코스닥이 하락이 훨씬 더 하방 탄력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가 있고요. 제가 뭐 시황을 얘기한다거나 교육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담아가세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했던 약 30년 전이나 주식 전문가 처음 시작했던 약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소수의 투자자들은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엄청나게 그 주식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다수의 투자자들은 교육에 무관심해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주식 투자 뛰어들고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생각이 커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최소한 20% 이상 수익이 나거나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떠납니다. 제 말이 초보자들은 귀에는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는 사람이 있고요. 30년, 40년을. 한 3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한 2, 3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투자와, 어떤 휴식 기간이 이제 반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떠나요. 왜 그러냐? 이걸 잘하면요, 주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돈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한다 그러면은 임대 보증금 내야죠, 월세 내야죠, 각종 뭐 어떤 그런 뭐 사무실이면 사무기고 뭐 어떤 요식업이면 뭐 그 관련된 그 설비 준비해야죠, 알바생 써야죠, 재료 구입해야죠, 거래처 확보한다고 또 영업해야죠. 머리 쥐가 나요. 잘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투자해서 돈 벌고 쉬고 싶을 때 딱 쉬고 최고죠. 그래서 버는 사람은 벌기 때문에 계속해요. 왜? 편하거든요. 환급성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주식 갖고 있다가 100% 갖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정리하면 다 100% 현금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반대로 난리잖아요. 열받아서 못 떠나요. 왜냐하면은 특히 직장인들이 그래요. 와,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이번에 1년치 날렸네, 3년치 날렸네, 그러잖아요. 씩씩거리고 이제 물러났다가 돈 생기면 또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들으세요. 교육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도박처럼 해요. 도박처럼. 제가 왜 이 방송 타이틀을 정석 투자라 그랬냐면, 보통 그 어떤 그 경제 TV에서 각종 이 주식 방송이 좀 낯간지러운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정석 투자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하는, 저도 항상 예측이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손실을 내줘요. 저는 손실 내면 냈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오늘 제가 이제 그 교육 코너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좀 길게 얘기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체계적으로 이론 교육이 완성이 돼야 되고요. 실전에서 끊임없이 모의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게 딱 그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수익 낼 수 있을 때 적당히 내고요. 남들 박살날 때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길게 볼 때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도박처럼 해요. 그냥 30년 전, 20년 전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아니라 갬블러예요, 갬블러. 그냥 뭐 감으로, 그냥 뭐 대충 누구한테 듣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가면 막 기고만장해요. 그러다 이제 돈 날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배팅할 때마다 이제 거의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조울종 환자 돼요. 올라가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떨어지면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절대다수가 어떠냐면 그런 식이에요. 장이 좋을 때 뛰어들어요. 처음부터 10억 날린 게 아닙니다. 2천 했다가 3천 추가하고 5천 추가하고 1억 추가하고 2억 추가, 그러다가 10억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날려요. 그리고 2, 30년 동안 그거 찾기 위해서 못 떠나요. 미련이 있어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초보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2, 3년, 길게는 5년 지나서 그때라도 체계적인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전혀.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장 좀 좋고 운 좋으면 수익 났다가 장 빠지고 운 없으면 또 그냥 주저앉고 계속 까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프 친 지 좀 됐어요. 됐는데 요즘 뭐 시간 없어 안 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운동신경이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좋아요. 저는 꿈이 원래 야구선수였거든요. 그런 전 처음에 골프 배울 때 무려 1년 반 레슨 받았어요. 왜 그랬냐? 운동신경이 없어서 아니에요. 확실하게 교육훈련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자는 거였어요. 왜? 평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착실하게
제가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한 2, 3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필드 나가도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딱 폼이 잡혀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각종 사실 교육을 다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현재 초보자든, 손실이 큰 5년 이상, 10년 된 분들이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교육 훈련을 받고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예비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식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제 방송을 보게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달을 봤든, 6개월을 봤든, 1년 봤든, 자, 제가 그 이상하게 막 그 혹세무민이라는 그런 말 언급한 적 있나요? 무조건 뭐, 대박 날 수 있다는 둥, 아니면 뭐 주식이 굉장히 뭐 쉬운 거니까 누구나 다 수익 난다는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굉장히 제가 체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론들이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왜 초, 중, 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결국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 습득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매주 월화는 교육과 종목 해드리고 이제 수요일 방송은 제가 일부러 이제 교육과 종목을 빼고 시황하고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더 교육을 강화시켜 드릴게요.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황 코너가 좀 길었는데 좀 전에도 그런 거 팁을 드렸잖아요. 터닝 포인트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인다. 그런데 가속화되면 코스닥이다. 자,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코스닥에 대한 대응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랬잖아요. 오늘 개인이 4천억 이상 순매수했다. 무려 5개월 19일 만이다. 자, 이건 뭘까요? 엄청난 어떤 그 소급상의 역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송 하면서 이제 한동안 예측을 안 했는데 이제 예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특히 어제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잘 대응하신 분들은 선물해서 아마 엄청나게 수익 났을 겁니다. 아마 옵션도 행사가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0% 뭐 행사가 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뭐 한 거의 300% 가까이 수익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그 내일장 전망 대응 전략은 마지막 코너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처럼 예측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 교육 내용을 더 강화할 거다.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안 할 뿐이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론은 특별하게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과 함께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61선이 이탈됐었던 흐름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과 음봉 마감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좀 적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을 좀 보시면은 4월 18일과 동일한 일교차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39포인트 그 부분 좀 짚어주셨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수산주들이 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볼게요. 자, 학 과장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신라 SG와 LG 스프레이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신라 SG와 LG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신라 SG는 급등했습니다. 오늘 15% 넘는 상승으로 6,420원에 마무리가 됐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 마감이 되면서 19,4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신라 SG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수가 발생한 종목이죠. 근데 호재성 변수죠. 사실은
좀 이미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호재가 뻥 터졌는데 오늘 드디어 크게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매도 후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좀 힘이 딸린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한계치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고요. 미보이지 않는 조정 시 매수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신라 SG는 지난 10월 하순 작년이죠. 저점 찍었어요. 이때 코스피가 2018년에 처음으로 2,000선 깨졌던 날이잖아요. 그때 밀렸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 구간을 보시면 어떠냐. 무너졌어요. 놀랍게도 코스닥이 사실 3월에 고점 찍었고 또다시 4월에 또 최고점 기록 갱신했죠. 그 다음에 코스피도 2월 하순에 고점 찍었고 4월에 갱신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 3월 말 4월 초예요. 그러면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코스닥 지수가 3월 중순에 고점, 또 4월 하순에 또 고점, 두 번 갱신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을 보시면 그때 3월 중순에 고점 한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또 4월 하순에 또 찍었어요. 거의 한 중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4월 초가 이 구간입니다. 이때 살짝 조정받았지만 어쨌든 지수가 좋았어요. 근데 신라 SG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고점이 언제? 1월이었어요. 그리고 2월 한 하순에 또 한 번 반등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수보다 훨씬 약하죠. 이게 만약에 지수하고 연동형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3월 중순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또 4월에 또 가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네모박 동그라미라고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약한 종목이라서 여기서 밀렸다가 이제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재료가 뻥 터진 거예요. 네. 재료가 뻥 터져서 이날 좀 더 확대시켜 드리면은 이날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뻥 터졌다가 조금씩 더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 라인을 본다 그러면 밀리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 이 라인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여름이었죠. 그때 그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늘 고점 라인이. 그러니까 치고 가기는 상당히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면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길게 갈 테만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위에 보이자는 조정시 매수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설명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보이지 않은 홀딩 후 매도하고 미보이자는 단기 매수하자.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왜냐하면 적정주가 이게 78,000원짜리. 근데 지금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제가 분명히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뭐 거의 지금 수익이 꽤 되죠. 100%가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선물은 매수나 매도나 10%의 어떤 그 변화가 생기면 그게 이제 레버리지 10배이기 때문에 100%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언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꽤 났을 겁니다. 저도 실천해서 이걸 추천했어요. 저 동그라미 구간에서. 근데 지금까지 매도 못한 분들은 여기서 던지긴 조금 억울하고요. 홀딩 했다가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이자는 오늘 종가 말고요. 내일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뭐 더 떨어진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가격은 제가 선정한 건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신라 SG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15% 넘는 급등을 이뤘죠. 자,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질문, 의견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80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MS 오토텍을 매수가 4,76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MS 오토텍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26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학 과장님 MS 오토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디약점이에요. 왜냐, 무조건 추격 매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MS 오토텍은 참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한동안 매수세가 좀 없었죠. 그랬다가 이제 거의 작년 가을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한 200% 이상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지금 좀 꺾이는 양상인데 이분은 어쨌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 추격 매수죠. 왜? 일단 5일선 이상에서 매수했고요. 21선 빠지기 전에 매수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요. 5일선 넘었을 때 매수하는 거는 결과가 좋아도 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매매예요. 무조건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계속 지켜봤는데 21선 이탈이 없어서 매수 안 했다. 그런데 그 종목이 갔다. 그럼 가라고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10번 중에 8번 틀리고 2번 맞아요. 그 투자를 하든 인생을 살든 그 2번 맞은 것만 기억해요. 결과가 좋았던 것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삶을 살든 이럴 때 과연 내가 이게 합리적이었나, 효율적이었나 이런 어떤 고려가 없어요. 그냥 그때 그냥 멋대로 살았고 멋대로 투자했는데 성공할 때도 있거든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8번 실패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해서 성공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 그럼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종목도 보세요. 자, 여기도 5일선 위죠. 여기도 5일선 위에요. 여기도 5일선 위입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분들은 분명히 나는 그래도 그때 들어가서 수익 났어. 맞아요. 수익 안 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길게 볼 때는 실패하는 게 더 높다는 거예요.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추세가 좋다고 따라잡았어요. 근데 수익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도 있고 또 시장의 어떤 왜곡도 있어요. 그리고 토탈로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박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1번 구간이에요. 1번 구간. 이게 2번 구간. 이게 3번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1, 2, 3번 구간에서 5일선 위에서 나는 5일선 위에서 안 따라잡을 거야. 그래서 안 잡았는데 더 갔어.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안 잡았더니 수익이 안 났네. 그리고 또 해요. 결국 실패해요.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요.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는 이 종목 되게 좋게 봐요. 굉장히 좋게 봐갖고 이거를 제가 한 4, 5년 전에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도 좀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기회였었죠. 왜냐하면 이게 적정주가 11,900원짜리예요. 약 한 12,000원 되는데 작년에 어디까지 빠졌냐? 작년에 무려 하락한 가격이 1,5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됐던 거죠. 그래서 MS 오토텍처럼 이렇게 저평가됐는데 시세에 분출되지 않는 종목들이 가끔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 가격은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잘 참고하시면서 차트 확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멘텀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고, MX 오토텍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단기 매매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MS 오토텍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3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됐는데 보합권에서 혼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이 실적 상승 랠리로 나스닥이 특히나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는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 출발한 것은 전일장에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린 흐름,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우려감 속에서 보합권 출발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397님의 질문인데요. 인트로메딕을 매수가 7,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인트로메딕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6,4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인트로메딕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고요. 다중고점 구간에 추경했습니다. 좀 전에 종목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다시 재매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인트로메딕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반등 시에는 본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가격대 눌렸을 때 다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5783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황금 ST를 매수가 1,2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황금 ST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9,1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황금 ST도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매수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손절 안 한 게 문제죠.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35,000원짜리.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교육시킬 게 많네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은 원래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매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21선 깨지면 매수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정받고 이제 가주면 좋아요.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주가라고 하는 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손절을 제때 안 해준 거예요. 손절을 10% 해주고 나서 밑에서 재매수했으면 지금 최소한 손실이 지금보다는 작거나 평가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안 하는 게 문제고요. 이 차트 보시면 어때요? 자, 한 200번 이상 했죠, 제가? 200번이 뭐야? 한 500번 되겠다. 자, 이게 상승 추세 맞죠? 평택촌농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120선 돌파했으니까. 파란색이 61선이고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이럴 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귀가 닳도록. 검은색 61선 아래, 파란색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빨간색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구간, 자, 여기가 일단 타이밍이 왔고요. 또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차트도 잘 못 보고, 완전 초보자고, 혹은 나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 이분들의 방법론을 알려줬잖아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데 무조건 120선 이탈하는 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형의 종목 중에서 탄력 있는 거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고
그거보다 좀 처지는 건 60일선 위에서 매수하는데 가끔 120일선 이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략하세요. 그럼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뭐 120선까지 안 밀리고 뭐 60일선 전후에서 반등 나온다든가 20일선 살짝 떼고 올라간다든가 그럼 가라고 내버려둬요. 그거만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상승 추세형 종목인데 120일선 이탈하는 거 그것만 계속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 보세요. 그럼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상승 추세형인데 120일선 이탈하는 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제가 한 수백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기서 120일선 이탈이 있었잖아요. 빨간색. 여기쯤 또 오고 있잖아요. 이때 하면 된다는 거, 이때.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이거를 120선까지 기다리냐. 요거 포인트인데, 그거는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황금 ST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9151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휴마시스를 매수가 1,94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휴마시스는요, 4% 넘는 상승 속에서 1,8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인데요. 휴마시스는 학 과장님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기약점이고요. 급락시 매수 후에 일봉 매매가 문제였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본전이나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날짜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밀렸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왔는데 못 던지고 계속 이제 흘러 내려갔잖아요.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장대음봉 나와서 매수할 때는 원래는 단타 기분입니다. 평가이기 아니면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평가손, 여기서 가까스로 본전 찾았어요. 근데 다시 또 여기서 평가손. 시간만 죽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장대음봉 나오는 날 들어가는 건 원래 단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5%, 10% 먹고 던지는 게 맞고요. 만약에 홀딩한다 그러면 뭐냐? 평가 이기려야지 홀딩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가 손인데도 홀딩했다가 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손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휴마시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휴마시스는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1896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SPG를 매수가 8,300원에 비중은 3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SPG는 보합권 마감이고요. 9,26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SPG 수익권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약간 아쉬운 매수 가격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10, 20% 매도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SPG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살짝 매수가가 아쉽네요. 일단 SPG는 본전에 손절 잡으시고 수익은 20% 매도 전략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5100님의 질문이고요. 한진칼을 매수가 44,000원에 비중을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한진칼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 한진칼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36,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한진칼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다소 성급한 매수 가격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조급하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PG는 C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반등 시 본전에 대한 손절에 대해서는 본전 잡아주셨고 수익은 20% 매도 전략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한진칼 드렸죠. 한진칼 역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605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이노 와이어리스를 매수가 26,1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노 와이어리스는요, 종가 1% 넘는 상승 속에서 25,15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이노 와이어리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비약점이에요. 왜냐, 매수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 매수하셨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이제 목요일장입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이 됐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 과장님 목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목요일장 전망 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젠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이 나와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떤 결론이 나와도 한국은 안 좋아요. 자,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이 뭐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만큼 수출하고 미국이 이만큼 수출해요. 그럼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을 줄이던가, 그러면 무역 적자 줄어들겠죠? 근데 중국 수출은 똑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수출을 늘리던가, 다시 말하면 중국이 수입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결국 이제 적자가 큰데 미국이, 그러면 미국은 중국 수출이 동일한 했을 때는 중국이 미국 수출하는 게 떨어지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중국은 똑같은 금액을 수출해요. 대신 중국에다 수출을 더 많이 해버리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은 무조건 안 좋죠. 일단 왜?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 양이 줄어들면 중간재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리하죠.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똑같다고 칩시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 버려요. 이래도 무역 적자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산보다 미국산을 더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근데 저는 정말 웃기는 게 각종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만 되면 엄청나게 무슨 시장이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게 뭐죠? 지금 미국 지수는 작년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어요. 중국 증시는 지금 저점에서 거의 한 5% 가까이 반등했어요. 한국은 뭐냐고요, 지금. 한국은 10% 살짝 넘는 정도 반등밖에 안 했고요. 2600선하고는 아직도 한참 멀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너무 뉴스에 일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코스피는 추세적 이중 고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그리고 확인매도 10% 시점이다. 이건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적 이중 고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다시 이 라인을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농후하다. 그 다음에 확인매도
필요 시점이다. 무슨 얘기냐? 그나마 그래도 2019년에 잘 대응하신 분들은 평가가 났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확인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바로 하루 전에 오늘 엄청난 그 찬스가 올 것이다. 그동안 하방 구축을 못했던 분들 하라는데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확인 매도, 무슨 얘기냐? 확인 매수와 확인 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확인 매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계속 내려가요. 저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반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짝 밀릴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확인 매수입니다. 그럼 확인 매도는 뭘까요? 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트렌드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이게 나와요. 흐름이. 그럼 살짝 반등 나올 때 하는 게 바로 확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매수하고 방향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확인 매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등 나오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렸고,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코스피가 추세적 이중 고점 가능성이 현재 구간 농후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항상 계속해서 확인 매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내일 일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